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조금 힘을 내주는데 거래소는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오늘 약세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해 주실까요? 저희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양대 지수 약간 엇갈리고 있는 구간 속에서 오늘 메인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로봇주 움직이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어가지고요. AI 쪽도 함께 보게 됩니다. 삼성중공업 메인으로 보시는 종목이시잖아요. 네, 오늘도 3%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 로봇 쪽에서는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현재 5%대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가 또 좋습니다. AI 쪽에서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의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9%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어제 강했던 쪽이 조금 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 분석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쵸? 예. 미국이 어제도 한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까지가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죠? 근데 다음 주로 가면서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미국장 생산자 물가가 나오는데 그게 고비, 생산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요새 계속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지만은 어제 미국장도 크게 흔들린 게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 좀 했는데 관세, 중국하고 관세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가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어제도 뭐 미국장 진짜 엄청나게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CPI 엊그저께 양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PPI인데 이 PPI는 9시 30분에 나와서 이종복이가 봐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이제 일단은 PPI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에 나중에 결국은 큰일 나 해갖고 이제 이거만 먼저 막 급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이 정도면은 미국장 분명히 오늘 약세를 줘야 되는데 그 약세를 주는 것도 크게 줘야 되거든요. 대신 이종복 화법.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건 일단 가봐야 되고 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흔들어 댔고 오늘도 지금 보면 이 빨간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빨간색 선에 딱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거 추세 패턴이나 이런 거 보면 기존에 급락할 때는 5일선 따라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고 가니까 21선에서 부딪혔고 그 사이에 5일선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평선의 각이 워낙 가파르니까 그죠? 조금 더 여지는 나올 거예요, 아마. 다만 하나 되게 좋은 거 17,000 언저리에서 그 이하에서 3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요게 되게 긍정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미국 지표는 하락 요인이고, 그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직은 우아래로 1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변동성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19, 8, 9 3거래일 사이에는 한 번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3거래일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그 정도의 변동성 우아래로 그 정도의 변동성이 좀 남아는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해외 시장 급락, 국내장 약세로 지금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아침 시세판이거든요. 아침 9시 시세판인데 조선주, 그다음에 제약주도 오늘 코스닥이 강한 거는 시총상위 제약주가 다 양호해요, 여러분. 시총상위 제약주가 뭐 어쨌든 조선주, 제약주, 로봇, AI. 근데 최근에 AI가 먼저 솔트록스하고 코나니 쪽에서 먼저 시세가 좀 터졌었고요. 나는 이스트소프트를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뒤늦게 이제 급등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2차 전지는 보다시피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약해요. 근데 반도체 쪽은 뭐 이 시간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랭킹쇼에서 얘기했지만은 유리기판 쪽, 그죠? 유리기판 쪽하고 삼성전자향 반도체는 하반 경직성이 양호했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내가 방송하기 직전입니다. 방송하기 직전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선주 쪽은 여전히 계속 강하고 한화그룹주도 근데 한화 요새 2연승 했다고 그러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또 신고가예요, 여러분. 뭐 어쨌든 간에 조선주 쪽 이건 트럼프 대통령 영향도 좀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은 보다시피 레인보우가 오늘장 탑이죠. 뉴로메카도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엔젤이.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엔젤하고 레인보우는 완전 극과 극의 차트를 갖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요새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여전히 이스트소프트 강하고. 근데 2차 전지 쪽도 보시면은요. 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제 2차 전지 어느 시점의 시세판이거든요. 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어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늘장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따가 후장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력 관련주도 어제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력 관련주는 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한 2, 3% 정도의 조정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조정이 조금 더 나오는 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대형주 쪽, 그죠? 대형주 쪽이고 조금 시총이 떨어지는 쪽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 해외 시장은 급락했으나 어제 참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할 때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200 올라가고 100 내렸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2000이 올라갔잖아요. 어제 그저께 2000이 올라가고 어제 거의 1000.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한 절반 정도 밀린 거지 않습니까? 바닥은 3번에 걸쳐서 17,0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번에 걸쳐서 저점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폭락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여진 쪽으로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쪽.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시장에서 가장 지금 센 쪽이니까 가장 센 쪽 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갔던 다수 섹터의 주식이 순환매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드라마틱한 반등 나온 거 감안하면 오늘 지수 상태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오늘 뉴욕 증시 지표 결과 발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우상 전략 어떻게 내실까요? 그러니까요, 뭐 320 돌파, 아마 320 돌파 시도는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중국하고 항생 쪽이 상대적으로 또 잘 버티거든요. 근데 뭐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320 돌파, 317 지지 체크 놓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이 중국 시장이 참 그죠? 특이합니다. 그죠? 잘 버텨요.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하면은 중국도 오늘 12,500 부근으로 지금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버티거든요. 여러분? 예.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미국에 비해서 또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올라갈 때는 미국이 더 세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우리나라는 덜 빠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세 각 자체가 아래로 급하게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V자형 반등이 나오려면 뭐 미국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지금 경기 침체 이슈로 달러가 약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럼 원래 경기 침체로 달러가 약할 때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장은 어쨌든 달러가 많이 빠지는 거는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1480원 찍고 지금 1450대로 지금 와 있거든요. 경쟁력은 있어요, 여러분. 경쟁력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수가 견인되고 나스닥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이걸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부터 그쪽 시총상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같이 지수 견인을 해야 되니까 2차 전지. 그게 양대 축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처럼 뭐 눈치 보고 막 그럴 때는 또 사이드로 가장 그죠? 7 확률이 높은 거는 로봇이잖아요. 레인보우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대놓고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밀리느냐 가느냐 한번 나중에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잖아요. 틈새적으로 이렇게 로봇이나 AI 쪽이 이제 같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제약주도 당연히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약주도 중간중간에 같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주는 큰 매력은 못 느끼고 SK바이오 정도는 종종 자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진짜 셉니다. 그죠? 이거 35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어쨌든 현대중공업도 지금 시장에서 잘 나와주고 나는 삼성중공업을 상대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는데 이것도 15,000원 돌파 시도는 아마 나올 텐데 그 뒤는 그때 가서 좀 보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으로다가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비중이 조금 많은 게 좋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좀 찌글찌글 거릴 때는 성장주나 그다음에 조선주나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좋고에 대한 그 밸런스인데 그렇다고 팔고 사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잘 가겠구나. 그다음에 지수가 어쨌든 하단은 딱 저점은 단기 바닥은 나왔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을 때는 상대적으로 로봇, 그다음에 AI, 뭐 조선 요런 거가 계좌를 좀 방어해주고 그래서 그 4-5개 정도 섹터의 그 핵심주들 위주로 한번 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 미국 시장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 그죠? 사라지고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이 변동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장 사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의 여진이 남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VIX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만 꺾여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꺾여 내려오면. 보면 미국장이 어저께 뭐 난리 부르스 출 때 이게 44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원래 이 VI 지수도 32에서 35 사이에 있어야지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30 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죠? 이 VIX 지수가 꺾이면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좌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때 뵐게요. 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변동성의 끝을 예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이제 당분간은 조금 높낮이는 낮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여진 남아 있다고 봐주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많이 실려져 있어야 되는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찌글거린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쪽으로도 방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장주가 되거나 조선주가 되거나 요게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서 변동성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진단 때 오늘 2시간 반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종목 전문가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지금부터 연락해 주셔가지고요. 네,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에게 이종목 전문가 함께했습니다.